안녕하세요, 드마예요. 드레스 투어부터 촬영 드레스 고르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최종 보스, 본식 드레스 고르는 법입니다. 자,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할 본식 드레스 고르기. 지금까지 드레스 투어부터 촬영 드레스 가봉, 촬영 드레스들을 좀 입어보면서 그래도 나는 드레스들을 좀 다양하게 입어보긴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본식 드레스를 고르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도 내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본식 드레스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드레스는 큼직하게 라인, 소재, 디자인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라인, 소재, 디자인 너무 간단한데 뭐가 문제지 싶겠지만, 이걸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이목구비, 그리고 그 이미지, 퍼스널 컬러와 내 체형에서 오는 장단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 또 홀의 이미지나 옆에 있는 신랑과의 분위기, 정말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싶을 거예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 대중적인 영역들을 알려드릴 거지만, 조금 디테일한 심화 버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도 계속 순차적으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라인. 이제 우선 가장 쉬울 수 있는 라인부터 정해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로망의 라인이 있는데요. 풍성이냐 슬림이냐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인, 벨라인, 트럼펫 라인, H라인, 프린세스 라인, 엠파이어 라인, 머메이드 라인, 정말 너무나 많지만 이걸 세세하게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소재와 디자인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정적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내가 고른 드레스 샵에서 고를 드레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조금 디테일해져 보자면, 풍성은 벨라인이냐 A라인이냐 이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슬림은 그냥 머메이드 하나 요렇게만 가져가 볼게요. 그럼 라인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내 체형과 키, 그리고 신랑과의 키 차이와 덩치 차이, 홀의 크기, 버진로드의 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홀의 크기와 버진로드의 폭이 크고 넓은 경우, 이럴 때는 풍성을 조금 더 권장드리는데요. 폭이 넓은데 드레스가 슬림하게 되면 굉장히 휑한 느낌이 듭니다. 이 휑함이 결국에는 빈티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내 드레스샵이 조금 하이엔드, 고가의 드레스샵이라 하면은 슬림이어도 그렇게 빈티가 난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겠지만, 이건 정말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특히나 유난히 드레스 가격에 대한 티가 많이 나는 게 슬림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야외 예식이나 홀이 좀 작고 로드가 좁은 경우에는 A라인이나 머메이드를 많이 하시죠. 다만 홀이 크고 로드가 넓은 경우에는 풍성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입니다. 또 신랑과의 조합에 따라서도 라인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데, 똑같은 이미지의 풍성과 슬림을 비교했을 때 풍성이 슬림에 비해서는 10cm는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키 차이가 너무 없다거나 덩치 차이가 없는 경우에 신부가 풍성을 입었을 때에는 신부가 상대적으로 괜히 더 커 보이는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나는 그럼 신랑이랑 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슬림을 입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슬림 드레스 자체가 내 체형의 베스트가 아니라면 그걸 또 굳이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또 홀과 버진로드가 크다고 해도 S자 곡선의 버진로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휑해 보이지 않고요. 신부 단독 입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부 옆으로 사람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휑함이 적어 보입니다. 또 키가 큰 신부라면 작은 신부에 비해서 공간의 빈곤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슬림으로 가도 괜찮지만, 역시 키가 크다고 해도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슬림을 입었을 때와 풍성을 입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풍성이 조금 더 꽉 찬 풍성한 예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 현장 반응이라고들 하죠. 본식 드레스를 나는 무조건 풍성만 입을 거야 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슬림을 한 벌쯤은 입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친구들이 야, 이게 제일 날씬해 보인다 라는 말 믿지 않기. 맞아요. 상대적으로 풍성보다 슬림이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바로 공간의
착각입니다. 좁은 드레스 샵 안에서 드레스를 피팅해 보는 거기 때문에 풍성 드레스는 오히려 너무 꽉 차 보여서 답답하다, 부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슬림도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슬림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공간적으로 안정적이어 보인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할 공간은 웨딩홀, 큰 넓은 탁 트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웨딩홀로 가게 되면 공간이 주는 요 상대적 빈곤함이 생기게 된다.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간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공간감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단상이 주는 이 비율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단상에 올라가 있으면 비율이 아주 크게 달라져요. 근데 풍성의 경우에는 단상 위에 올라간다 해서 내 비율이 미친 듯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슬림일수록 폭이 좁아질수록 이 단상의 맛이 아주 커집니다. 뭐 저희 샵은 단상 고작 15cm밖에 안 돼요. 저 근데 힐을 15cm 신을 거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단상의 15cm와 힐의 15cm가 주는 느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슬림을 입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상에 내려와서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괜찮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힙의 위치입니다. 단상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한번 뒷모습을 보세요. 내 엉덩이 위치를 한번 보시고 전체 비율을 다시 한번 보세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엉덩이가 조금 처져 있고 좀 아래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는 뭐 허리가 내 가슴 밑부터 시작해서 다리가 쫙 길어 보이는 쭉 떨어지는 요 맛이 환상적이야. 그렇지만 뒷모습은 다르거든요. 생각보다 하객들은 내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슬림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같은데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한국인 체형 기준으로 머메이드가 이 체형의 장점을 잘 살려주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걷기가 더럽게 힘듭니다. 풍성은 이 안에 패티코트가 내 다리 안쪽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면서 그래도 걸으면서 드레스를 밟아서 자빠질 일은 없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슬림은 달라요. 걸어갈 때마다 드레스가 가랑이 사이로 말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머메이드지만 아랫단 폭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말려 들어와요. 세 걸음 걷고 드레스 올리고, 세 걸음 걷고 드레스 정리하고,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경우들을 꽤나 많이 봅니다. 특히 버진로드가 카펫이 깔려 있다 하면 이 카펫의 마찰에 의해서 드레스가 더더욱 안으로 말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 슬림을 선택했고요. 저는 이 드레스가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결혼에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드레스 예쁘다 하고 픽을 해놨던, 로망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저장을 해뒀던 드레스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긴 했는데, 풍성을 입었었으면 또 얼마나 예뻤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뭐 후회까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긴 든다. 두 번째, 소재. 아직까지도 많이 착각하는 게 어두운 홀은 비즈, 밝은 홀은 실크 레이스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드레스는 홀 분위기에 맞춰서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느낌을 고르는 겁니다. 홀에 맞춰서 골랐더니 홀에 막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전부 다 막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어. 그치만 내가 묻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얼굴만 동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돈을 썼는데 너무 안타까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홀에 드레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내가 돋보일 드레스를 찾는 거예요. 그럼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되냐? 내 퍼스널 이미지, 홀의 분위기, 예식의 계절입니다.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퍼스널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영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재감을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뭐 라이트인지 뮤트인지 뭐 다크인지 뭐 이런 세부적인 톤들에 따라서도 이 소재감은 나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 라이트 톤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자켓 같은 소재가 아주 워스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이 안 받으니까 화이트 같은 밝은 컬러의 가죽 자켓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컬러가 아닌 소재에서 오는 부조화거든요. 물론 좀 누런 브라운 컬러의 가죽 자켓보다는 밝은 화이트, 아이보리의 가죽 자켓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소재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다. 여름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거운 소재가 너무 답답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카도 실크처럼 그런 도톰한 무거운 소재의 실크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게 두꺼운 미카도 소재지만 내 얼굴에서 좀 멀어진, 그리고 요 위로는 좀 가벼운 소재들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또 여름쿨 라이트 톤이지만 내 예시길이 정말 추운 한파가 오는 겨울인 경우에 너무 하늘하늘 추워 보이는 그런 드레스보다는 오히려 미카도 드레스가 안정적이어 보일 수 있다. 벌써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나한테 안 받는 소재인 건 알겠어.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어울려질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 안 받는 소재가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무거운 소재가 조금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게 어울리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소재가 어울린다 해서 한여름 예식인데 이 더워 보이는 두꺼운 미카도 실크를 입는다 라고 하면 나랑 어울리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더워 보이겠죠. 그래서 소재는 내 이미지, 내 퍼스널 컬러, 그리고 예식 계절을 우선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다만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크나큰 오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퍼스널 컬러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은 퍼스널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웨딩 퍼스널 진단 업체들이 정말 우후죽순 너무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진단 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다면 국가 기사 자격증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시고요. 그 업체에서도 그 자격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진단해주는 사람은 그냥 직원인지, 이 사람도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무슨 톤인데요? 어떤 소재를 입어야 될까요? 이거는 세 번째 영역인 디자인까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소재에 대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비즈라고 하더라도 굵기와 컬러, 종류가 정말 다 다르고 레이스도 정말 얇은 시스루 같은 레이스부터 두께감이 톡톡한 레이스까지 너무나 다양해요. 실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요거까지 실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실크예요. 그래서 내 퍼스널에 어울리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두께감이나 컬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디자인일 수 있어요. 비즈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타입이라 해도 디자인에 따라 괜찮네, 어울리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소재를 많이 타는 사람, 디자인을 많이 타는 사람,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평소 내가 입던 옷 스타일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디자인에 아까 첫 번째로 소개했던 라인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지만 큼직한 요 라인과 소재를 뺀 나머지를 디자인이라고 볼게요. 상체 라인의 모양, 탑선이라던가 소매 디자인이라던가 소재의 컬러감, 그리고 요 원단의 패턴감. 본식 드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결혼식에 크게 흥미가 없는 분들이라면 야, 진짜 드레스 가지고 별 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면서 내가 옷 한 벌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실 텐데 동그란 얼굴형은 동근 넥라인보단 V넥, 스퀘어넥 이런 걸 입으세요. 이런 정보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100% 틀렸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정말 100% 정답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달랑 얼굴형에 따른 드레스 고르는 법, 키에 따른 드레스 고르는 법, 가슴 크기에 따른 드레스 고르는 법, 상체 비만이냐 하체 비만이냐 이런 거에 따른 드레스 고르는 법, 이걸 조합해서 고르기에는 그냥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몇 가지로 나온 체형에 따라서 드레스를 그냥 고른다?
이거는 되려 워스트로 갈 수 있는 함정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면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어려워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저런 정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바디 타입을 체크할 만한 이미지와 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서 나에게 해당되는 타입을 선택해 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체크하냐면 제가 올려드린 이미지 다운해 주시고요. 실제 비율과 비슷한 사진을 찍어주세요. 에픽 어플 켜서 사용할 사진을 올려주시고 사진 추가, 바디 타입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내 바디에 맞게 조정해 주실 건데 내 얼굴이 미친 듯 유난히 크다라는 사람이 아니면 얼굴 선에 맞춰서 올려줄 거예요. 안쪽 선 양끝이 얼굴 끝에 얼굴 끝에 딱 닿게끔 올려주시고 만약에 광대가 너무 크게 볼록 튀어나왔다 하면은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살짝 안쪽 선으로 설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 아래 시작선을 맞춰줍니다. 지금 사진에 저는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목 시작점이 가려져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을 잡았어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 이미지를 뜯어보면서 바디 타입표에 체크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이즈를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셀프 진단으로 이 정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드레스 사진은 전체적인 바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레깅스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이미지로 보게 되면 얼굴선은 여백이 미묘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얼굴 크기는 키에 대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목선이 좀 안 맞는 게 보일 텐데 이 목선을 맞추게 되면 어차피 허리 라인과 다리 라인이 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허리 라인을 기준으로 지금 요 선을 설정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저는 이 기준점 대비 상체도 길고 하체도 길다라는 점입니다. 키가 크다와는 다른 거예요. 키가 큰 걸 수도 있지만 얼굴 크기에 비해서 전체적인 비율이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흉곽선과 허리 두께가 대략 맞긴 한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어깨선에 비해서 어깨뼈 끝 요게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어깨가 좁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키에 비해서는 얼굴이 작은 편이지만 상체만 봤을 때에는 이 좁은 어깨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기도 한다. 승모근은 적당히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더 커졌어요. 부유방도 없음. 가슴 크기는 대한민국 표준값으로 보면 되는데 저는 딱 평균인 B컵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양 가슴이고요. 흉통은 제가 아랫둘레가 요 당시에 72 정도로 키에 비해서는 살짝 좁은 흉통입니다. 팔뚝 같은 경우에 두꺼워 보이지 않는 거 알지만 이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두꺼움에 속하긴 합니다. 허리는 이 사진 기준으로는 표준. 허리 길이도 키에 비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로 표준 길이 허리입니다. 힙은 이 안쪽 선을 보시면 되는데 한참 밖으로 삐져나간 큰 힙. 다리는 제가 인심이 84cm. 그래서 긴 다리에 속하고요. 키는 큰 키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내 체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그 기초를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표준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큰 키 그리고 긴 다리, 작은 두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단점, 좁은 어깨 그리고 이 어깨로 인해 커 보일 수 있는 얼굴 그리고 살짝 신경은 조금 쓰이는 팔뚝 두께. 그럼 저는 이 어깨 라인과 팔뚝의 두께 느낌을 커버할 수 있는 드레스를 찾으면 되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또 저의 경우에는 이 팔뚝이 그렇게까지 컴플렉스라거나 신경 쓰이진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 팔뚝을 커버할 생각은 전혀 없어서 이 어깨의 느낌만 커버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좁아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를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소재에서 이야기했던 각 퍼스널 톤에 맞는 소재와 패턴감 이걸 알려드릴게요. 꼭 이렇습니다 라는 무조건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간단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재와 패턴감들에 대한 느낌을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 요거까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소재와 디자인을 지금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여름 쿨 라이트 톤으로 얇고 가벼운 소재들이 어울리는 편이에요. 목선이 답답하게 올라오는 건 안 어울리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일상복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단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답답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타입이에요. 특히나 저는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좀 더 많이 탄 타입이고요. 이제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디자인이 받지 않게 되면 올드해져요. 특히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려 보임입니다. 어린 게 장땡, 어린 게 제일 예뻐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아무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다녀도 이 젊음 자체로 너무 예쁜 것 있잖아요. 이런 느낌 이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었을 때 평소에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고 하면 그 드레스는 아닌 겁니다. 물론 내가 좀 추구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거지로 어울리지 않는 엄마 옷을 마치 뺏어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것과 내 나이처럼은 보이지만 그 안에서 단정해 보이는 건 다른 느낌인 거거든요. 그 부분을 또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디자인을 좀 많이 타는 타입이긴 하지만 또 전반적인 키와 비율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레스들이 그냥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좀 잘 소화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식 드레스는 뭐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는 거. 그럼 저는 어떤 넥라인을 가져가야 되냐? 저는 V넥이나 아니면 깊은 V넥이나 아니면 스퀘어넥 이 상태에서 좁은 어깨가 보완되는 소매의 디자인을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본식 드레스로 이런 오프숄더를 골랐는데요. 어깨가 좁은데 오프숄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좁은 어깨는 오프숄더가 안 돼요 라는 건 또 편협한 생각입니다. 만약 오프숄더가 어깨를 그냥 딱 감싸버리는, 내 어깨의 끝선이 너무나 도드라져 보이는 오프숄더라면 얼굴만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겠지만 소매에 볼륨감이 크게 있어서 좁은 어깨는 보완이 되고, 그치만 시스루 타입이라서 부해 보이는 이 원단의 크기가 내 덩치처럼 커 보이진 않는, 그리고 이 팔뚝의 라인이 이 팔뚝의 두께감을 살짝 커브해주는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제가 예전부터 골라놨던 드레스였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드레스가 있었으면 분명히 다른 걸로 바꾸긴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들고 이해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계약한 내 드레스 샵에는 나에게 찰떡인 드레스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 2, 3순위를 매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1순위가 넥라인이 파여 있을 것, 2순위가 얇은 소재감, 3순위가 드레스 컬러였어요. 어떤 분들은 1, 2, 3순위가 모두 체형을 커버하는 데에 중점일 수 있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기준으로 내 드레스 샵에 나에게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드레스 투어 할 때부터 내 드레스 샵을 잘 고르는 겁니다. 정말 쿨한 컬러의 드레스만 있는 샵에 웜톤인 신부가 가면 분명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라인의 소재여도 모든 드레스가 나와 맞지 않게 떠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드레스 샵은 모든 드레스의 길이감이 한 170 정도로 맞춰져 있어서 저같이 키가 큰 신부들이 가면 다리, 발이 팅강하고 보이는, 또 어떤 샵은 기본 드레스를 44 사이즈로 둬서 55 사이즈이신 분들까지는 그래도 맞지만 66이신 분들은 좀 뭔가 살이 빼끔빼끔 튀어나오는, 뭔가 핏이 예쁘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투어를 하면서 이 드레스 샵은 계약을 안 하지 않을까요? 라고 착각들을 하실 텐데 컬러가 맞지 않는 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해서 그런가? 라는 착각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드레스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오는 샵들 경우에는 우선 키 큰 신부가 오면 조금 그래도 그 중에서 길이감이 있는 드레스들만 입혀줍니다. 그러면 어머, 내 키에 너무나 딱 맞는 드레스들만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그치만 결국에 내가 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드레스는 요만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드레스 샵별 특징, 요거는 제 웨딩 노션에 적어뒀으니 혹시나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웨딩 노션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도 어려운 게 본식 드레스입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의 보는 눈이 좀 키워질 수 있도록 좀 주기적으로 본식 드레스 고르는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 거고요. 꼭 이런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단톡방, 여기서 본식 드레스나 촬영 드레스를 내 홀과 내 이미지에 맞게, 촬영 스튜디오와 나의 분위기에 맞게 정말 많은 돋보기 분들이 함께 정말 진심으로 골라주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 방에 오셔서 고민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가장 당부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식 드레스 골라주세요 하면서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곳에 드레스 피팅 사진을 올릴 때 얼굴 가리고 올리지 않기.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왔지만 내 이미지에 맞는 드레스를 고르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보게 되면 그냥 내 바디 라인에 예쁜 드레스를 고르는 거지 내 이미지에 예쁜 드레스를 고르는 게 아니게 됩니다. 특히 얼굴이 없는 상태로 드레스를 고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닌 내 단점을 여기에 투영해서 고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팔뚝이 고민인 사람은 이 사람도 조금 팔뚝이 두꺼운 것 같은데 팔뚝을 커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사람에 맞춰서 봐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올리게 되면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갈리게 되는데 얼굴을 공개하고 올리게 되면 그렇게까지 의견이 갈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플래너나 샵 직원의 말이 무조건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요걸 현장 반응이라는 이 망할 놈의 단어 이 현장 반응이라는 걸로 유도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아닌 샵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 추가감이 있는 드레스들로 유도를 합니다. 이때 또 많이 착각들을 하는 게 제 예비 신랑이나 같이 온 친구들도 플래너나 샵 직원이 추천했던 게 더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에 조금 따라가게 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신랑들은 내 주관이 너무나 뚜렷한 게 아닌 이상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드레스샵에 가게 되면 친구분들 뭐 결혼하셨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대화들이 신부가 갈아입는 커튼 뒤에서 좀 오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전문가 말이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한 벌 입을 때마다 이 드레스는 추가금이 있나요? 이 드레스는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세요. 내가 추가금이 있는 드레스로 유도당하고 있는 건지, 이 드레스가 나에게 진짜 예쁜 건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한 얘기가 너무 많긴 하거든요. 달랑, 라인, 소재, 디자인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무궁무진한 믹스가 일어납니다. 이 라인이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금 바꿔주면 어울려지고 이런 것들이 드레스. 드레스는 좀 특수성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냥 옷처럼 이런 옷 입으시면 돼요.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보는 눈이 생기면 정말 이 사람은 이 소재, 이 사람은 이런 이런 디자인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탁탁탁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좀 키워드릴 수 있는 컨텐츠 이벤트로 해볼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